네, 2024년 우리 시장 트럼프 당선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참 변동성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두고 여전히 변동이 큰 상황인데요. 2025년 올해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에도 대내외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너무 분위기가 힘들었죠. 이어지고 있고 아마도 올해도 뭐 상당히 좀 쉽지 않게 좀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지나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졌다라고 보면은 올해는 여름으로 갈수록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반대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지면서 저희의 어떤 펀더멘탈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 그리고 정말 이게 위기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고, 여기에다가 특히 12월 달에는 정치적인 갈등에다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제주항공 참사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저희가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난 특징들 중에 하나는 교역 조건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의 어떤 기초 요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 간의 어떤 괴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지금 현재 환율이라든지 주식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의 변수들은 펀더멘탈과도 조금 더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저희 한국 자산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좀 싸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트럼프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마 1월 1분기가 아마 악재의 정말 정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개선이 되고 아마 상반기보다는,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이익의 여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들어서 좀 나을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의 흐름은 작년하고는 좀 반대의 흐름을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죠. 괴리가 커지면서 우리 시장 펀더멘털이 좀 약해진 상황인데 상무님께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상저하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까지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들이 좀 주도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 내지는 섹터들은 뭐 조선기계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엔터 이런 업종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뭐 논리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PBR,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주가의 가격이 장부가보다도 높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 성장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업종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결국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 그리고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장부가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성을 좀 유지를 할 걸로 좀 기대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인데요. 결국 건강관리, 조선, 기계,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업종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업종들을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기대되는 섹터로 조선과 기계, 소프트웨어, 헬스케어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안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환율인 것 같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환율이 그래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뭐 일시적으로라도 1,500원을 터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데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시장 경제 전반이 당연히 좀 흔들리잖아요, 상무님.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 한국의 기업들을 비롯한 한국 경제 전체적인 어떤 실력의 상대평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1,500원을 뚫는다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저희의 실력이, 저희 기업들의 실력이, 저희 경제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안 좋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환율의 레벨보다는 속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도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특히 12월 달 이후에 저희 원달러 환율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이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는 거,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빨라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 수출 경쟁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수입 업체들 그리고 구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어떤 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레벨보다는 12월 달 이후에 어떤 환율 상승의 속도가 관건이고, 이 속도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특히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특히 보통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이후 2분기부터는 이런 환율 상승의 어떤 수혜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관건은 역시 이제 내수 소비 심리인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제주항공 그 참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2014년에 이 세월호 사건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이 급격히 이제 여러 생명들이 좀 사라지면서 나쁜 이런 비극들 때문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고, 그 구간에서 또 환율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 환율의 어떤 내수 심리 또 일이 좀 개선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에는 이런 고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가 바로바로 이제 그 전가가 되는 기계나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업종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제 이런 국면에서 특히 상반기에서는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는 부진을 겪겠지만 고환율의 수혜주죠. 2분기부터는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고환율 속에 수출주는 또 실적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1월장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1월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식을 합니다. 트럼프 수혜주, 사실 작년부터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한 시세를 내줬습니다. 앞서서 조선과 기계 헬스케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도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수혜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조선 뭐 이런 업종들뿐만 아니라 네. 조금 더 한마디 좀 거둔다라고 하면은 기계 업종, 특히 이제 전력 기기 업종하고 그렇죠. 방위 산업은 뭐 최근 들어서 약간의 주가에 있어서 좀 요동침은 있긴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리쇼어링,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방위 산업과 전력 기기와 같은 업종들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전력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의 공약이 어떻게 실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공약과 현실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워낙 그 선거 이전에부터 공약을 세게 해놨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좀 부담을 굉장히 좀 많이 네. 느끼고 있고, 특히 관세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긴 합니다만은 2018년하고 지금과는 좀 다른 점이, 2018년에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정국이 시작이 된 이후에 1년여 동안의 어떤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정책의 위험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에는 2기인데다가 이미 이제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리서치가 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좀 강력하게 불확실성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취임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불확실성은 좀 떨어지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고 하저의 어떤 그런 패턴과 같이 맞물려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희 국내 주식시장은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공약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집권 이후에 공약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로 시야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나 싶었는데 여전히 52,600원 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해에도 2025년도에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다수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네.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연초냐 아니면은 뭐 상반기 중이냐 이런 이제 어떤 시점의 차이가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라고 해도 예전처럼 뭐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지금은 소위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일반 전통적인 산업에서 많이 쓰는 PC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예전처럼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엇갈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이런 AI 쪽과 관련돼서 같이 간다기보다는 전통 산업들과 PC라든지 핸드폰과 같은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위기는 또 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절치부심해서 뭔가 변화를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 시점의 문제이지 반전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제조업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어떤 반등과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분명히 올해 한 번 정도는 회복의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올해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선주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고환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조선주 새해 첫날에도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지는데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필두로 여러 가지 학회도 예정되어 있어요, 상무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연초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항상 늘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들이 사실 금리에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0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4.5%, 4.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관심은 가지만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금리의 레벨에 있어서의 부담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긴 한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위협과는 달리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제약과 바이오 같은 업종들은 연초에 혹시라도 금리 때문에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 좀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좀 많은 업종으로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래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예, 사실 이제 작년과 같은 이런 미국과 저희 한국 시장 간의 어떤 괴리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 IT 버블 때 그리고 이제 96년, 97년 저희 IMF 외환 위기 때를 제외하면 잘 안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어떤 차별화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이게 지금은 뭐 외환 위기라고까지는 볼 정도는 아닌 거라고 그렇죠. 좀 네. 판단이 되어져서 분명히 그 괴리는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세장이라고 해도 한 번 정도는 또 반등의 기회들이 분명히 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미국 시장처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강세장에서도 위기는 늘 있는 것만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 어떤 투자 전략을 짠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들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어쨌든 미국과 저희와의 어떤 그런 벌어진 괴리가 네.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한 해가 좀 될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아마도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의 흐름은 좀 더 나아진다는 점에서 저희가 너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과의 괴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